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소화의 시작인 위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실로 창백한 얼굴의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위장 출혈이 심해 응급수술로 위전 절제술을 받고 다행히 회복이 잘 됐던 환자 J 씨였는데요. 얼굴이 창백해진 사연을 들어보니 제가 대학병원에 재직 당시 수술을 받고는 쭉 외래 진료를 잘 받아왔으나 이후 주치의인 제가 퇴직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외래 진료에 빠지게 됐고 자기 관리에 소홀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행히 내시경과 혈액 검사를 통해 악성 빈혈임을 확인하고 비타민 B12를 투여하는 처방으로 다시 좋아지게 됐습니다. 위장관 외과 의사는 위를 다 제거해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가 없어도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적인 진료와 관리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위는 순수 우리말로 밥통, 양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소화기관의 최전선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식사를 많이 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흔히 양도 차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양껏 먹으라 할 때의 양은 위를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 양의 어원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늘의 주인인 태양과 햇빛을 받아 생산되는 것이 우리의 먹거리이고 해와 햇빛, 위는 양이라는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양은 바로 먹거리 또는 생명을 채우는 곳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자루 모양으로 위치한 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식도를 거쳐서 내려온 음식을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게 해 위액과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을 조금씩 적당히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 소화를 도와주며 또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소화기관입니다. 위는 단순한 소화기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면서도 매우 예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위는 소화기관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 이물질, 또 심지어는 발암물질 등과 오랫동안 접촉하게 됩니다. 위액은 pH가 1, 2인 강산성인 염산으로 되어 있어서 기 들어온 다른 이물질들을 세균 등 이물질들을 무력화시키고 점액을 분비해서 자기 자체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강산성의 위액 때문에 한때 위에는 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산성 점액이 분비되는 위에도 헬리코박터 필로리라는 균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위는 조기경보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부 안에 염증이나 간, 담낭, 췌장 등 다른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배가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증상과 구역질이 나기도 하죠. 이는 위가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충수돌기염,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하죠. 의 경우도
오른쪽 하복부 통증이 있기 전에 위에서부터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뇌 분비 기관의 역할입니다. 한 끼 식사 시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의 양은 대략 1리터 정도이고 하루 동안 최대 5리터 정도의 위액을 분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체부에서는 위산이 주로 분비되고 위의 아래쪽 위전정부에서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위산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체부에서 또 내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인체 내 필수 비타민 중의 하나인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돕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시처럼 위전절제술을 하고 난 후에 비타민 B12의 흡수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악성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외부에서 비타민 B12를 투여해주면 빈혈도 없어지고 정세가 호전됩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또 소화하는 데 쓰이는 펩신,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등이 위에서 분비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지만 출혈을 한다든지 암이 생겨서 위를 전부 제거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위를 조금이라도 적게 절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외과 의사도 나중에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급적 위의 일부라도 남기려고 애씁니다. 이유는 위의 많은 기능 중 전부 혹은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암이 진행됐거나 또 위치가 위의 중부 상부에 암이 생기면 암의 완치를 위해서 위를 완전히 다 제거해야 하고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위암이 위의 상부에 생긴 환자인 경우는 위의 상부만 제거하고 하부의 위를 살려서 위의 기능 일부라도 보존하려는 수술이 주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위를 완전히 절제하더라도 장을 활용해서 위의 저장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는 최신 수술법이 연구되고 있어서 위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절제 수술은 위암이나 위궤양 또 위 관련 위의 출혈 등 위 관련 질환이 있을 때 위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전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집니다. 부작용이 위절제 수술 후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쉽게 말하면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합병증으로 보면 이제 위수술, 특히 암 수술인 경우는 복강 내 임파선을 전부 같이 절제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복강 내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을 연결한 부위에서 장이 새는 현상, 즉 누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와 장 혹은 식도와 장을 연결한 부위에서 좁아지는 현상, 즉 협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유착 이런 걸로 인해서 협착이나 유착 때문에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수술이기 때문에 폐합병증, 즉 수술 후에 무기폐라든지 폐렴 등 이런 폐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시간이 훨씬 지내고 생기는 합병증으로는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빈혈 이런 게 동반되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와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섭식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체중이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진화하고 또 장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가급적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궤양과 위염은 둘 다 명치 부위 통증과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염의 경우는 소화불량과 복부 편만감이 주 증상이고 위궤양은 빈혈과 구토 증상까지 동반된다는 점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궤양이나 위염 모두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환자들도 많아서 확실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도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또 위암의 초기 증상은 위궤양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슴 통증 또는 속쓰림 증상만으로 위궤양과 위암을 구분할 수 없지만 위궤양은 식후 위산 분비가 증가하면서 손상된 위벽을 자극하여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위암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우리가 위는 사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직하고 돌쇠 같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질환인 위암은 초기에는 검진을 통하지 않고는 정상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위궤양이나 이런 거는 속쓰림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받기도 하지만 위에 생기는 일반적인 질환들은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위 검진은 40세 이후가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2년에 한 번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혹시라도 위염,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전에 위수술을 한 받았다든지 아니면 악성 빈혈이 있다든지 또 비우성 위염, 또 위선종 이런 게 있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는 역시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위를 통해서 처리하는 음식이 대개 50톤, 한 8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난 양을 위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위에 자극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이 위만 생각했을 때는 좋죠. 그래서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위궤양이나 이런 거는 스트레스와 관련도 심하고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취미생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 질환은 사실은 식사 습관과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뭐 운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식사 습관이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씹어서 먹기, 한 번에 한 입에 2, 30회 꼭꼭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만큼 씹어서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래 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위에 부담도 줄여주지만은 그게 내려가면 이제 소화될 과정에서 대변으로 빠져나갈 이런 미량 영양소들도 골고루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는 뭐 심한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해로운 걸 안 해야 되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 또 그 다음에 너무 짠 음식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4 내지 6g 정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위암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동양 사람은 대개 10 내지 20g을 섭취합니다. 서양에 비해서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렇게 짜게 먹는 국가에서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짜게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자극성이 많은 음식을 먹는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비타민 유들, 그 다음에 소화효소 이런 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음식은 특별히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헬리코박터 필로리균이 많은 나라에는 위궤양이나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위에는 균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 필로리라는 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권,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성인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대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개인 접시를 씁니다. 개인 접시를 쓰고 그 다음에 술잔 같은 것도 자기 잔을 자기가 따라서 먹지 돌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잔을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하나의 주도가 있죠. 주도. 그렇기 때문에 잔을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위암의 발생 빈도가 아주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떠서 먹는 나라, 또 술잔을 돌리는 이런 나라에서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접시를 쓰자, 각자 자기 술잔이나 컵은 자기 걸 쓰자, 짠 음식, 또 매운 음식, 또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 지방이 많은 고기류, 생선 기름은 그래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만은 기름기가 많은 이런 지방을 먹는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해서 건강한 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